일자리 프로그램 먼저 참여하셨었을까요? 네, 참여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직업 관련된 교육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AI 직업. 먼저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자에게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발산, 동행 면접, 그리고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1대1로 지원되는 통합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매년 거의 50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허그 일자리 담당자이다 보니 취업하는 자력 대상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 부착 해제가 된 대상자가 있었는데 출소 후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었는데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성실히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8개월 정도 앞당겨 부착 명령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날아갈 때 기쁘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저 또한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대상자가 이렇게 최근에는 기억이 남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법무부 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혹시 바뀌었는지. 네. 그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대상자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조금이나 이해하고 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재범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책임감 또는 이렇게 손을 내민 만큼 이들이 자립할 때 이렇게 보람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허그 일자리 이런 프로그램이 법무부 대상자의 사회복귀 그리고 적응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취업하게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재수감률은 현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요. 허그 일자리 발굴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에 따라서 출소 후에 아예 이렇게 취업할 수 없는 분야도 있고 5년 내에 취업할 수 없는 분야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담을 통해서 참고하여서 이렇게 알선을 하고 특히 이제 일자리 부분은 저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취업처 대표님들을 발굴하여 일자리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시면서 힘든 점하고 그 힘든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 또 그들을 알선을 해야 됩니다. 혹여 이제 대상자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다시 재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좀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와 반대로 퇴사 후에 이렇게 대상자들은 이제 각자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시간이 흘러서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올 때 그럴 때 농담으로 이렇게 부자 되셨으면 후원하세요 말할 때 그럴 때가 좀 보람이 있습니다. 네. 법무부 복지공단 프로그램 중 허그 일자리 지원에 대해 아시나요? 복지공단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고, 그게 이제 거기서 형 집행 종료자들이랄지 보호관찰 대상자들 뭐 그런 분들 상대로 이제 취업 프로그램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 또 뭐 소위 사회내 처우 이런 거를 하는 단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꽤 많은 수치들이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실제로 결과물들을 낸 것들을 보고 뭐 이게 예전 생각했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사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재범률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저는 그 강하게 끼친다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범률을 낮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본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대상자들,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안정적인 사회와 뭐 개인의 삶,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게 나아가서 결국은 사회 안전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재범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해요. 사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정치할 곳이 있다. 그러면 다시 쉽게 범죄 위기에 빠져요. 진정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주어져야지 이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로 거듭나서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전한 생활을 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소속감이랄지 자존감. 저는 옛날부터 생각한 게 이 그 재범률을 낮추는 거에 있어서 이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혹이 왔을 때도 아니지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 뿌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일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저희 그 교정 관련 사건이나 업무를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변호 일을 하면서 후선변호를 맡았던 사건인데 피고인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는 정발장 같은 사람이 있나?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재판을 끝날 때 최후 진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전 어차피 구속이 돼도 또 나와도 또 훔칠 겁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이게 다시 나와도 건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고 어떤 안정적인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 프로그램이 없다면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 마지막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글쎄요. 결국 이제 뭐 주제가 그거 같아요. 허그 일자리 지원. 네네. 사회에 돌아왔을 때 사회에서 다들 그럴 거예요. 내가 뭐 한 번 실수는 했거나 뭐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들 나오면 이제 건전한 사회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담배를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죠. 맞아요. 근데 좀 더 어떤 프로그램, 우리 보건소의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다면 금연이라는 목표에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전적으로 살아보겠다, 사회인이 되겠다 싶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한다면 훨씬 더 본인의 그런 삶과 목표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복지공단을 활용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꼭 새로운 사회인이 되셔서 다시는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또 힘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